도연 씨,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시설장 최문석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가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빛났다. 서류 가장자리에 금박 인쇄가 마치 신사 계약서처럼 번쩍거렸다. 도연은 펜을 들었다. 잉크가 종이 위를 스치자 손끝에서 서늘한 감각이 번졌다. 눈앞의 글자가 갑자기 흔들렸다. 위임인 한도연, 수탁자 한성진. 도연의 시야가 흐려졌다. 손끝에선 잉크 냄새 대신 피 냄새 같은 철향이 났다. 그는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다. 이 서류 뭔가 다르군요. 도연이 말했다. 시설장 최문석이 부드럽게 웃었다. 별거 아닙니다. 단지 편안한 노후를 위한 절차일 뿐이죠. 그 말과 함께 조명이 번쩍 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도연 어르신, 이제 서류상으로는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그 순간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2주 전 라 실버레지던스 입주 첫날. 유리창으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쏟아졌다. 유리컵 안에 물결이 흔들리며 천장에 작은 빛의 조각을 흩뿌렸다. 그 빛이 한도연의 손등을 스쳤다. 그의 손은 오래된 서류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급 요양형 실버타운, 라 실버레지던스. 복도의 공기는 향기롭고 직원들은 친절했다. 누가 보더라도 평화로웠다. 하지만 도연은 그 평화가 너무 완벽하다는 사실이 불안했다. 윤미정 간병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도연 어르신, 방은 마음에 드세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하군요. 조용한 게 좋습니다. 윤미정이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여긴 늘 조용해요. 다들 편히 쉬시거든요. 그 말이 지나가자 도연은 잠시 시선을 돌렸다. 편히 쉰다는 표현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점심 무렵 아들 한성진이 들어왔다. 도연은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에 안도와 거리감을 동시에 느꼈다. 성진은 단정한 수트 차림이었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성진이 말했다. 아버지, 시설 괜찮으시죠? 도연이 대답했다. 괜찮다. 내가 알아본 곳이라 믿는다. 성진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절차예요. 신탁 관리 계약서예요. 도연이 눈썹을 찌푸렸다. 신탁이라니? 내가 맡길 게 뭐 있다고? 성진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관리가 편하거든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도연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법정에서 위증하던 증인의 눈빛을 떠올렸다.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은 늘 말이 부드럽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다.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판결문을 정리하던 날, 동료가 건네준 오래된 만년필이었다. 선배, 이제 남의 기록 말고 본인 기록 좀 쓰세요. 그때의 말이 문득 떠올랐다. 펜촉이 종이 위에 닿았다. 위임인 한도연, 수탁자 한성진. 잉크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펜을 멈추고 성진을 올려다보았다. 성진아, 네 아버지. 절차라는 말 편리하지. 성진이 멈칫하며 웃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젠 글씨가 흔들리는구나. 성진이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옆에서 잡아드릴게요. 그 순간 도연은 아들의 손에서 냉기 같은 결심을 느꼈다. 서명이 끝나자 성진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한시름 놓으세요. 여긴 아버지 같은 분들이 편히 지내시라고 만든 곳이에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그러나 그의 시선은 창밖으로 멀어졌다. 창문 밖의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너무 무균적이었다. 밤이 되자 실버타운은 정적에 잠겼다. 도연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서류 위를 스쳐 지나갔다. 잉크 냄새가 옅게 퍼졌다. 그 냄새는 오랜 세월 자신이 보관하던 위조된 증거 서류의 그것과 같았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 펜은 거짓말을 못하지. 도연은 만년필을 가슴 주머니에 꽂았다. 펜촉이 심장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모르게 손으로 그 부위를 눌렀다. 마치 심장이 아닌 잉크통을 누르는 사람처럼. 도연은 실버타운 내에서 발생한 한 입주자의 의문사 소식을 듣게 된다. 그리고 장례식장의 계약서에서 익숙한 서명 형태를 발견한다. 그는 속삭인다. 이건 내가 만든 서식이잖아. 유족분들은 위임 조항에 동의하셨습니다. 행정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은 혼자였어요. 유족이 어디 있다고요? 다른 직원이 대꾸했다. 그 대화가 열린 행정실 문틈을 타고 복도로 새어나왔다. 그 안에서 프린터가 윙 소리를 냈다. 잉크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였다. 문서의 상단에는 사망통지 및 신탁집행 확인서 라는 문장이 선명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한도연의 손끝에서 유리컵이 떨어졌다. 컵이 바닥에 부딪히며 가볍게 깨졌다. 그 소리에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아침 식당엔 수프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다. 노인들이 규칙적으로 수저를 들었다. 도연은 식탁 끝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의 자리만이 비어 있었다. 윤미정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도연 어르신, 708호 박 어르신이 오늘 새벽에 가셨어요. 도연은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분 어제까진 멀쩡했잖아요. 윤미정이 잠시 눈을 피했다. 지병이 악화됐다네요.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병이라 또 절차겠군. 윤미정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밥이 식겠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식판을 미는 척하며 손수건을 꺼내 입술을 닦았다. 그 안엔 삼키지 않은 약이 조용히 숨겨져 있었다. 도연은 복도로 나왔다. 시동 708호 문 앞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꽂혀 있었다. 문 옆 명패에는 박명식이라는 글씨가 임시로 붙어 있었다. 붙인 날짜는 어제였다. 도연은 그 작은 종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글씨의 자간과 인쇄체가 며칠 전 자신이 서명했던 계약서에 그것과 동일했다. 같은 프린터, 같은 잉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행정실 안에서 시설장 최문석이 말했다. 이번에도 유족 절차는 문제없이 끝났습니다. 직원 한 명이 대답했다. 신탁이 빠르게 처리됐습니다. 도장이 아주 깔끔합니다. 최문석이 낮게 웃었다. 깔끔한 절차가 가장 인간적이지요. 그 대화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도연은 걸음을 멈췄다. 그 말의 어딘가가 자신이 평생 다뤄온 위조된 증거 문장과 닮아 있었다. 밤이 되자 그는 다시 계약서를 꺼냈다. 책상 위의 조명이 종이 위를 비췄다. 위임인 한도연. 그 밑에 자신의 서명이 있었다. 그러나 회계 눌림이 자신이 평생 써온 글씨와 달랐다. 받침 니은의 눌림이 없었다. 도연이 중얼거렸다. 이건 내 손의 힘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로질렀다. 시계 초침 소리가 멈춘 듯 느껴졌다. 윤미정이 노크를 했다. 도연 어르신,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도연이 문을 열며 말했다. 약 봉투에 배치 번호가 적혀 있던데
어제랑 다르더군요. 윤미정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건 재고 조정 때문일 거예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재고 조정, 절차, 편리함. 요즘 세상은 참 친절하군. 윤미정이 그의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내일 오전 박 어르신 추모식이 있어요. 참석하실래요? 가야지. 누군가의 마지막 절차라도 받아야겠지. 도연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다음 날 추모실엔 작은 영정이 놓여 있었다. 시설장이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가족 같은 어르신 한 분을 보내드립니다. 그는 가족 같은이라는 표현을 습관처럼 반복했다. 하지만 도연의 귀엔 그 말이 가족을 대신한으로 들렸다. 윤미정이 물을 따라 도연에게 건넸다. 많이 놀라셨죠? 도연이 물었다. 그분 유족은 안 오셨나? 없어요. 시설장이 대리인으로 왔다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연은 종이컵을 손에 쥔 채 멈췄다. 그의 시선이 영정 옆의 계약서 더미로 향했다. 매니 문서의 하단, 그는 익숙한 도장을 발견했다. 빨간색, 흐릿한 둥근 테두리. 한성진. 도연이 낮게 속삭였다. 유족이 없는데 왜 내 아들 이름이 있지? 추모식이 끝난 뒤 윤미정이 조용히 다가왔다. 도연 어르신. 네. 오늘 야간 행정실 비워요. 재고조사 때문에. 그녀는 작은 종이 메모를 건넸다. 보관실 비밀번호입니다. 혹시 뭔가 확인하실 게 있다면. 도연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왜 나에게 이걸? 윤미정이 낮게 말했다. 708호 어르신 서류를 제가 정리했어요. 그런데 원본이 없었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복사본만 있었어요. 그런데 서명란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전 그걸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어르신 것도 같아요. 그녀가 나간 뒤 도연은 손을 떨었다. 방 안의 시계가 십시를 가리켰다. 그는 펜을 꺼냈다. 만년필의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다. 한 번도 잊지 못한 법정의 냄새가 났다. 도연은 조용히 노트에 적었다. 오늘 나는 내 이름을 잃었다. 그러나 서류는 나를 기억한다. 그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마셨다. 바람 속에는 국화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향이 서류의 잉크 냄새와 닮아 있었다. 도연은 밤이 되자 윤미정의 메모를 따라 행정실로 향한다. 서류철 속에서 자신의 계약서 복사본을 찾아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서명이 바뀐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시동 복도 끝, 천장 구석의 감시 카메라가 희미한 붉은 불빛을 깜빡였다. 화면 속에는 한 노인의 뒷모습이 잡혀 있었다. 한도현이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만년필이 들려 있었다. 그는 누군가의 방 문고리를 잠시 잡고 멈췄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도연이 말했다. 오늘 밤 진실이 찍히면 난 사라지겠지. 밤 10시 실버타운의 복도는 인적이 끊겼다. 형광등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도연은 조용히 문틈을 열고 나왔다. 가슴 주머니 안에는 윤미정이 건넨 메모가 있었다. 행정실 비밀번호 1972. 그 숫자는 그의 생년과 같았다. 도연은 그 우연이 불길하게 느껴졌다. 윤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 어르신, 이쪽이에요. 그녀는 청소도구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걷고 있었다. 손에는 고무장갑, 눈빛에는 결의가 있었다. 10분밖에 없어요. 순찰 오기 전에 나가야 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합니까? 윤미정이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예전에 제 남편이 이곳에서 일했어요. 그 사람도 절차에 묻혔죠.
그 말에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행정실 문을 밀자 먼지와 종이 냄새가 섞인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형광등 아래 철제 캐비닛들이 가지런히 서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소리가 카페 뒤에 눌리며 사라졌다. 윤미정이 속삭였다. 3번 서랍이에요. 신탁 관련 서류. 도연은 서랍을 열었다. 철제 마찰음이 공기를 갈랐다. 입주자 신탁 관리 현황. 그 제목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도연이 낮게 말했다. 박명식 708호. 그는 손끝으로 서류를 넘겼다. 한 장, 두 장,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 그의 손이 멈췄다. 서류 하단에는 한도연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적은 글씨가 아니었다. 회계 흐름, 눌림의 색이 모두 타인의 손길이었다. 도연이 중얼거렸다. 이건 내 글씨가 아니야. 내 이름인데 내가 아니야. 윤미정이 물었다. 확실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손은 글씨를 기억한다. 이건 복사된 거요. 잉크의 냄새가 달라. 그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숨을 골랐다. 그때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무겁게 울리는 구두 소리. 윤미정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시설장이에요. 순찰 도는 중이에요. 도연은 서류를 급히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다. 윤미정이 재빨리 청소 카트를 밀며 그 앞을 가렸다. 문이 살짝 열리고 시설장 최문석이 고개를 내밀었다. 최문석이 말했다. 이 시간에 청소입니까? 윤미정이 최대한 평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내일 행사가 있어서요. 먼지가 많아서. 최문석이 도연을 힐끗 쳐다보았다. 어르신께서 왜 여기 계십니까? 도연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잠이 안 와서요. 서류 냄새가 좋더군요. 최문석이 짧게 웃었다. 서류 냄새라. 다들 그 냄새를 싫어하던데요. 도연이 대답했다. 나는 서류와 함께 늙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최문석이 그를 오래 바라보다 말했다. 몸 조심하십시오. 나이 들수록 절차가 복잡해지니까요. 그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있었다. 도연의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그는 끝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시설장이 떠나자 윤미정이 숨을 내쉬었다. 하마터면 들킬 뻔했어요. 도연이 서류를 꺼내 펼쳤다. 봐요. 그는 페이지 하단을 가리켰다. 위임일자 입주일 기준 1일 전.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내가 입주하기 전에 이미 위임이 끝났어요. 윤미정이 손을 입에 가져갔다. 그럼 서류가 미리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도연이 말했다. 내가 서명하기도 전에 이미 나는 이 세상에서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거요. 그때 책상 위에 프린터가 갑자기 윙하며 작동을 시작했다. 윤미정이 놀라며 속삭였다. 누가 명령을 내렸지 않았는데. 한 장의 종이가 트레이 위로 밀려 나왔다. 그 종이에는 도연의 이름이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다. 정신적 보조자 지정 동의서. 날짜는 오늘이었다. 서명란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한도연. 도연의 손이 굳었다. 이건 내 글씨야. 그런데 난 쓰지 않았어. 윤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누가? 도연이 낮게 말했다. 프린터가 내 대신 서명했군. 그는 서류를 찢지도 버리지도 않았다. 대신 천천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진실은 증거가 되어야지 분노가 되어선 안 되니까. 윤미정이 물었다. 이제 어쩌실 건가요? 도연은 문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 이름을 되찾아야지. 복도로 나오는 길, 도연은 벽에 걸린 감시 카메라를 올려다보았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불빛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작게 떨렸다. 그는 중얼거렸다. 날 찍어둬라. 이번엔 기록이 거짓을 못 이길 테니. 도연은 행정실에서 빼낸 문서를 추적하던 중 아들 한성진이 신탁법인 이사로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묻는다. 그렇다면 아들은 언제부터 내 상속인이 아닌 나의 관리자였나? 라하 실버타운의 새벽 방송용 라디오에서 정전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잠시 후 전력 점검을 위해 일부 구역의 조명이 차단됩니다. 복도 불이 하나씩 꺼졌다. 그 어둠 속에서 윤미정이 작은 손전등을 켜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도연 어르신. 새벽 2시. 행정실의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도연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런 시간까지 나를 도와줄 이유가 있습니까? 윤미정이 손전등을 내리며 답했다. 전 당신을 감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처음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죠. 그런데 그녀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런데 어르신 방엔 항상 팬 냄새가 났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팬 냄새가 왜? 윤미정이 낮게 웃었다. 그 냄새, 이곳에선 아무도 안 나요. 여긴 기록을 지우는 냄새만 남거든요. 그녀는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어르신의 신탁 문서, 영상 파일이 있어요. 도연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영상이라니? 윤미정이 말했다. CCTV 저장 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녹화분엔 어르신이 서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어르신이 아니었어요. 도연이 조용히 물었다. 누군가 내 얼굴을 쓴 건가요? 윤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AI 복원 영상이에요. 당신의 얼굴 데이터를 입주자 등록 사진으로 변환해서 만들었어요. 서류와 영상, 둘 다 완벽히 맞춰놨죠. 누가 봐도 진짜예요.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완벽한 거짓이라 법정이 가장 무서워했던 게 그거였지.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윤미정이 긴장된 목소리로 속삭였다. 시설장이에요. 순찰 시간보다 10분 빨라요. 도연이 낮게 말했다. 당신은 나가요. 난 남겠소. 안 돼요. 윤미정이 고개를 저었다. 혼자 남으면 잡혀요. 내가 잡히면 당신은 빠져나가죠. 이게 기록을 남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녀가 손을 뻗어 그의 팔을 붙잡았다. 도연 어르신, 제발이요. 전 이미 한 번 잃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사라졌다고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도연은 그 떨림을 잠시 바라보다 말했다. 남편이 이곳에 있었습니까? 윤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 관리팀이었어요. 파일 누락 문제로 문책받고 다음 날엔 아무 기록도 없이 퇴직 처리됐죠. 그 이름조차 시스템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때 알았어요. 여긴 사람을 돌보는 곳이 아니라 기록을 지우는 공장이라는 걸. 도연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 남편 이름을 말해요. 윤미정이 낮게 대답했다. 오진우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 이름을 내 기록에 남깁시다. 그는 메모장에 펜을 꺼내 한 줄을 썼다. 오진우 사라진 직원. 2025년 4월 이후 행방불명. 그가 펜을 내려놓자 윤미정은 조용히 울음을 삼켰다. 도연이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감시자가 아니라 증인이요. 윤미정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어르신은요? 나는 기록자요. 증거는 사라져도 기록은 남으니까. 그때 복도에서 카트 바퀴 소리가 났다. 윤미정이 전등을 껐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 숨었다. 시설장 최문석이 행정실 문을 열며 말했다. 여기 냄새가 이상하군. 그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발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도연은 숨을 죽였다. 그의 손이 만년필을 꼭 쥐었다. 최문석이 종이 더미를 들춰보며 말했다. 누군가 서류를 만졌군. 윤미정이 어둠 속에서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지금이에요. 그녀는 라디오 리모컨을 눌렀다. 순간 복도 스피커에서 방송이 터졌다. 긴급 안내드립니다. 전력 점검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꺼지며 방 안이 어둠으로 잠겼다. 최문석이 놀라며 뒤를 돌았다. 그 틈을 타 두 사람은 반대편 문으로 빠져나왔다. 도연은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당신 방금 그 라디오. 윤미정이 답했다. 남편이 만들었어요. 비상시 전체 방송을 수동으로 돌릴 수 있는 장치. 도연이 짧게 웃었다. 그럼 남편은 아직 우리와 함께 있군. 두 사람은 어두운 복도를 걸었다. 발밑에 그림자가 한 줄로 이어졌다. 도연이 낮게 말했다. 내일 새벽 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와 영상 세상에 공개하겠소. 윤미정이 물었다. 어르신, 그게 가능할까요? 도연이 천천히 걸음을 멈추며 말했다. 가능하든 말든 누군가는 써야죠. 세상은 잊어도 기록은 기억하니까. 그는 문득 창밖을 보았다. 멀리 도시의 불빛이 깜빡였다. 그 불빛이 마치 펜촉 끝 잉크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새벽 탈출을 준비하던 도연은 윤미정의 남편 오진우가 사망 처리된 인물로 문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서명은 자신의 글씨체로 되어 있었다. 복사기 위에 놓인 한 장의 서류. 조명이 번쩍이며 종이를 비췄다. 그 문서의 상단에는 선명한 제목이 적혀 있었다. 사망진단서 한도연. 윤미정이 숨을 삼켰다. 그 아래 담당 의사란에는 낯선 이름. 그리고 대리인 서명란엔 너무 익숙한 글씨. 한성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 어르신 이거 당신 거예요. 새벽 3시. 행정실 뒤편의 보관창고. 먼지 쌓인 철제 캐비닛을 열자 냄새가 진하게 피어올랐다. 종이와 사람의 냄새였다. 도연은 두꺼운 문서철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렸다. 퇴직자 파일이라니 요양원에 무슨 퇴직자가 이렇게 많을까? 윤미정이 낮게 대답했다. 대부분 사망 처리된 분들이에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퇴직과 사망의 경계가 같은 곳이군. 도연은 철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오진우라는 이름이 있었다. 윤미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윤미정이 속삭였다. 남편 여기 있었네요. 도연은 페이지를 넘겼다. 퇴직 사유 신탁 정보 외부 유출 시도. 조치 내부 문서 폐기. 신원 정보 삭제 완료. 그리고 맨 아래 한 줄. 결제 대표 최문석 법무 담당 한성진. 그 글씨를 본 순간 도연의 손이 멈췄다. 도연이 낮게 말했다. 내 아들이 여기에 서명했군. 윤미정이 놀란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다. 설마 같은 이름일 수도 있잖아요. 도연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이 글씨는 내가 가르친 사람이 쓴 글씨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도연은 펜을 꺼내 문서 위를 따라갔다. 회계 끝, 곡선의 눌림, 서명의 각도. 그건 성진이 어릴 때부터 쓰던 습관이었다. 어머니의 성씨를 쓸 때마다 약간 기울어지는 버릇. 그가 법정 서류를 배울 때 자신이 직접 교정해준 방식이었다. 윤미정이 물었다. 어르신, 지금 뭘 느끼세요? 도연이 대답했다. 후회요. 내 손이 만든 펜이 결국 나를 찔렀군. 그는 조용히 웃었지만
그 웃음엔 슬픔이 묻어 있었다. 도연은 문서를 계속 넘겼다. 박명식, 최은정, 김지연. 그 이름들 모두 퇴직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유는 하나같이 신탁관리 오류였다. 그리고 마지막 철자 맨 끝에서 도연의 이름이 보였다. 한도연 입주자 관리권 자동 위임 완료. 윤미정이 낮게 속삭였다. 입주자 관리권이라니. 그건 보통 치매나 의사 판단이 불가능할 때만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도연이 천천히 말했다. 그럼 난 이미 정신적 무능력자로 등록된 셈이군. 그는 종이 위의 글자를 바라보다 손을 덜덜 떨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법은 이미 날 죽였어. 윤미정이 조심스레 그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도연 어르신, 이건 단순히 아드님만의 일은 아닐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래요. 하지만 시작은 그였소.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공기 속에 종이 냄새가 가득했다. 그 냄새는 마치 오래된 재판 기록실 같았다. 진실과 거짓이 같은 서랍에 섞여 있는 냄새. 그때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시설장 최문석이었다. 시동 CCTV 다시 확인해. 야간 기록이 비었더군. 직원 하나가 대답했다. 누락분 복구 중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내일 아침에 직접 오신답니다. 최문석이 물었다. 한성진 변호사가? 예. 신탁 서류 정리건으로요. 그 말이 끝나자 도연의 표정이 굳었다. 윤미정이 불안하게 물었다. 어르신, 들으셨죠? 도연이 낮게 웃었다. 그래. 내 장례를 치르러 오는 거군. 윤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연이 대답했다.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척하는 걸 보여주지요. 그는 만년필을 꺼냈다. 이 펜 마지막으로 법을 쓸 시간이군. 그는 노트에 한 문장을 또박또박 적었다. 2025년 6월 3일 라하 실버 레지던스에서 발생한 신탁 조작 및 사망 서류 위조 사건에 대한 증언 한도연. 그리고 그 아래 책임자 한성진, 대표 최문석.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의 필체는 한결같았다. 윤미정이 조용히 물었다. 이걸 어디에 숨길 생각이세요? 도연이 대답했다. 숨기지 않을 겁니다. 내일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보여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이미 모든 결말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종이 위에 잉크가 빛을 받아 반짝였다. 도연은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내 이름을 위조한 그 손이 이제 내 정의를 증명하게 될 거요. 그는 의자에 앉은 채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아들아, 내일 아침엔 내가 법정에 서게 될 거다. 증인석엔 내 아버지가 앉아 있을 테니까. 보안실 모니터에 빨간 경고창이 떴다. 녹화 파일 손상 6월 3일 600구간. 직원이 놀라서 소리쳤다. 대표님, CCTV 기록이 전부 지워졌습니다. 최문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사람이 사라지면 영상도 필요 없죠. 그는 모니터 속에 멈춰 있는 화면을 가리켰다. 거기엔 의자에 앉은 한 노인이 있었다. 한도연.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남아 있었다. 아침 9시. 라하 실버 레지던스 전체에 내부 점검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복도마다 문이 잠겼고 입주자들은 각자의 방 안에 고립됐다. 문 밖에는 직원 2명이 서 있었다. 도연의 방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는 작은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 자신이 쓴 진술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종이 위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잉크 자국이 있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역시 오늘이구나. 문이 열렸다. 아들 한성진이 들어왔다. 그 뒤에는 시설장 최문석이 따라섰다. 성진이 말했다. 아버지, 많이 놀라셨죠?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놀랍긴 하지. 내 장례식에 내가 직접 와줬으니. 성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건 행정적 표현이에요. 법적 절차일 뿐이에요. 도연이 조용히 웃었다. 넌 절차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지. 최문석이 끼어들며 말했다. 한도연 어르신, 이건 다 어르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요양계약 위임 조항에 따라. 도연이 말을 끊었다. 그 위임장은 내가 서명하지 않았소. 성진이 냉정하게 말했다. 아버지, 서명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영상 증거도요. 도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 영상 봤다. 얼마나 정교하던가. 내 얼굴, 내 목소리, 내 손까지 완벽했지. 성진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거짓의 완성은 진실보다 비싸지.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내가 변호사가 된 건가? 최문석이 성진에게 낮게 속삭였다. 지금은 설득이 아니라 처리 단계입니다. 그 말에 성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이건 아버지를 위한 일이에요. 도연이 물었다. 날 지우는 게 나를 위한 일인가? 성진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굳었다. 그때 복도 쪽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직원 한 명이 뛰어와 말했다. 대표님, 간병사 윤미정이 행정 서버실로 침입했습니다. 최문석이 날카롭게 외쳤다. 잡아. 도연의 몸이 순간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벽 쪽으로 다가갔다. 창문은 잠겨 있었다. 철제 손잡이를 3개 당겼지만 열리지 않았다. 도연이 중얼거렸다. 갇혔군. 하지만 이 방이 감옥이 될 순 없지. 그는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잉크가 말라 있었다. 그러나 펜촉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 펜으로 그는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사라져도 기록은 남는다. 문이 열리며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성진이 외쳤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건 불법이에요. 도연이 대답했다.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었나? 이젠 사람을 지우기 위한 종이로 쓰이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직원 2명이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만년필이 바닥에 떨어지며 굴렀다. 펜촉 끝에서 마지막 잉크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 한 방울이 피처럼 보였다. 최문석이 명령했다. 보관실로 옮겨라. 외부 접근 금지. 직원들이 도연을 데려갔다. 그가 지나가는 복도 끝에서 윤미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붙잡혀 있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진 채 직원들에게 끌려가며 외쳤다. 어르신, 서류는 서버 안에 당신 이름으로 저장돼 있어요. 그 말이 복도에 메아리 쳤다. 도연이 고개를 돌렸다. 윤미정, 그녀가 마지막으로 외쳤다. 당신의 손으로 꺼내요. 직원들이 문을 닫았다. 철문이 잠기며 금소금이 울렸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도연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그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렀다. 이제 세상은 날 지웠구나. 그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손을 들어 벽을 더듬었다. 벽엔 자신이 쓴 문장이 있었다. 기록은 남는다. 그는 그 문장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마치 점자처럼.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감시 카메라 불빛이 꺼졌다. 도연은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 차례다. 이 방이 봉인이라면
난 이 안에서 세상을 열겠다. 라 실버 레지던스의 모든 시스템이 마비된다. 잠겨있던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서버 화면에 한 문장이 떠오른다. 작성자 한도연 마지막 진술이 시작됩니다. 라 실버 레지던스의 모든 조명이 동시에 꺼졌다. 이어 스피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기록을 삭제하려는 자들이여, 이제 너희가 기록된다. 직원들이 허둥대며 복도를 뛰었다. 보안실 모니터는 전부 한 화면으로 통합되었다. 그 화면 중앙에 한 문장이 깜빡이고 있었다. 작성자 한도연 마지막 진술이 시작됩니다. 보관실의 철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손에는 다시 주워든 만년필이 들려 있었다. 잉크는 말라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검처럼 쥐었다. 도연이 말했다. 좋은 장례식이 되겠군. 이번엔 내가 주례를 보지. 그는 문 밖으로 걸어 나왔다. 복도엔 정전된 조명 대신 서버 장치의 푸른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 불빛이 그의 눈 속에서 살아 움직였다. 윤미정은 팔에 상처를 입은 채 구석에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서버를 건드렸어요. 당신 이름으로 등록된 폴더를 복원했어요. 그 안에 모든 문서, 모든 서명 영상이 들어있어요. 도연이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수고했어요. 이제 우리가 진실의 증인입니까? 윤미정이 피식 웃었다. 우린 이제 범죄자예요. 그때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성진이었다. 검은 양복 차림,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성진이 말했다. 아버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기록을 복원하는 일이지. 그 기록은 위법이에요. 성진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불법으로 유출된 정보는 법정에서 증거로. 법정이라 도연이 말을 끊었다. 넌 법을 공부하면서 한 번이라도 정의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윤미정이 서버실 화면을 가리켰다. 보세요. 그 화면에는 도연의 서명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작된 부분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프레임이 흔들리며 얼굴의 윤곽이 깨졌다. 인공지능의 합성 흔적이 겹겹이 드러났다. 성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럴 리가. 도연이 천천히 걸어가 아들 앞에 섰다. 이게 내가 만든 세상이냐? 진실을 합성하고 사람의 이름을 데이터로 바꾸는 세상? 성진이 외쳤다. 그건 당신 같은 사람이 만든 시스템이에요. 평생 종이로만 세상을 판단했던 세대들. 당신들이 기록에 집착했기 때문에 우린 이제 거짓을 기록처럼 만들어야 했다고요. 잠시 정적.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만년필을 들어 서버 화면에 비췄다. 화면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잔잔히 떨렸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우리가 만든 기록이 세상을 올감했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지만 진짜 죄는 그 기록을 지우려는 자들에게 있단다. 그때 서버가 다시 깜빡였다. 모든 화면이 분할되며 수십 개의 문서가 동시에 떠올랐다. 박명식, 오진우, 수많은 사망자들의 이름. 그 아래 서명란에는 모두 같은 필체. 한성진. 윤미정이 외쳤다. 보세요. 모든 문서의 결제 서명이 한 사람이에요. 성진이 뒷걸음질 쳤다. 그건 행정 명의일 뿐이에요. 실제 서명은 시스템 자동 입력이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넌 이미 인간이 아니구나. 성진이 멍하니 도연을 바라봤다. 뭐라고요? 시스템이 대신 서명하고 거짓이 진실을 대신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 죽였다. 서버의 팬이 미친 듯이 돌기 시작했다. 윤미정이 소리쳤다. 어르신, 과열돼요. 꺼야 해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금은 꺼선 안 돼. 세상이 봐야 하니까. 그 순간 화면 전체가 밝아졌다. 서버와 연결된 외부 방송망이 자동으로 열렸다. 라하 실버 레지던스의 CCTV, 뉴스 채널, 공공 포털, 모든 화면에 같은 영상이 송출되었다. 그건 한도연의 마지막 진술이었다. 도연의 목소리가 세상으로 흘러나왔다. 이 기록은 내 생의 마지막 판결문이다. 나는 한도연. 2025년 나의 이름은 내 손이 아닌 타인의 손으로 쓰였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존재한다. 내 이름은 진실의 증언으로 남는다. 그의 눈가가 젖었다. 성진은 그 앞에서 주저앉았다. 모든 거짓이 드러나자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최문석이 달려들어왔다. 서버를 끊어. 직원들이 코드를 잡았지만 이미 늦었다. 전속률 100%, 파일 복제 완료. 윤미정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됐어요. 이제 그 누구도 지울 수 없어요. 도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기록은 남았으니. 그는 만년필을 내려놓았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얼굴은 고요했다. 이제 정의가 나를 대신 쓰겠지. 성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아버지 저는. 도연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늦은 사과라도 받아야겠지. 성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의 눈물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잉크와 섞여 흐릿한 문장이 만들어졌다. 기록은 인간이 남기는 마지막 온도다. 서버가 완전히 꺼졌다. 건물 밖 동이 터오르기 시작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회색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잔잔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나는 증인이 아니라 증거로 남는다. 사건 이후 라하 실버 레지던스는 폐쇄된다. 몇 달 뒤 한적한 시골 마을의 버스 정류장에서 도연의 흔적이 발견된다. 낡은 만년필, 그리고 짧은 쪽지 한 장. 나는 이제 평온하다. 라하 실버 레지던스의 회의실. 한가운데 빈 의자가 놓여 있었다. 의자 위엔 낡은 만년필 하나와 짧은 쪽지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록은 끝났으니 이제 나는 사람으로 돌아간다. 한도연. 사건이 세상에 공개된 지 6개월. 라하 실버 레지던스는 문을 닫았다. 출입문엔 폐쇄 중이라는 안내판이 붙어 있었고 정문 앞엔 국화꽃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윤미정은 그날 이후 병원 간병사 일을 그만두었다. 그녀는 오늘 마지막으로 폐쇄된 건물을 찾았다. 차가운 바람이 복도 끝까지 스며들었다. 윤미정이 혼잣말했다. 냄새가 그대로네. 종이 냄새, 잉크 냄새, 그리고 그 사람의 향기. 그녀는 행정실 문을 열었다. 탁자 위엔 오래된 컴퓨터 한 대가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모니터 화면엔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건 마치 누군가 마지막 인사를 남긴 듯한 흔적이었다. 윤미정이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다. 윤미정 귀하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미정 씨에게. 기록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온도는 기록되지 않지요. 당신의 손이 내 마지막 기록을 완성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도연. 편지를 읽던 윤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어르신, 결국 당신은 증거가 아니라 사람이었네요. 그녀는 눈물을 닦고 그 봉투를 조용히 가슴에 품었다. 어딘가의 시골 마을. 버스 정류장 옆 벤치에 노인이 앉아 있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그의 무릎 위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 노인은 한도연이었다. 살아있었다. 도연은 조용히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엔 빽빽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진실은 증거보다 오래 남고 용서는 판결보다 깊다. 그의 필체는 여전히 단정했다. 바람이 불자 종이가 한 장 넘어갔다. 그 장에는 윤미정의 남편 오진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엔 작은 문장 하나. 그는 지워졌지만 이제는 영원히 존재한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다. 운전기사가 물었다. 어르신, 어디까지 가십니까? 도연이 천천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기록이 닿지 않는 곳이면 어디든. 그는 노트를 덮었다. 버스 창문 밖으로 들판이 펼쳐졌다. 벼이삭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종이처럼 바스락거렸다. 한편 도시의 뉴스에서는 라하 실버레지던스 사건의 후속 보도가 흘러나왔다. 조작된 신탁 시스템에 대한 내부 고발 영상을 통해 전원 무혐의였던 한도연 전 판사가 진실을 세상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기자는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상 속 카메라를 응시하는 도연의 모습.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람은 언젠가 사라진다. 하지만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들판 위에 놓인 만년필 하나가 햇빛에 반짝인다. 그 펜촉에 묻은 마지막 잉크가 바람에 말라간다. 그리고 자막이 떠오른다. 그의 기록은 끝났지만 그의 온도는 세상에 남았다.